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류입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한국에 퍼진 바이오족의 한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독자가 또 6분이 늘어나는데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본 채널은 소통이 메인이니까 질문과 조언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최근 파이어족에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2017년쯤 어떤 시기 이후부터 자산이 급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 20년이 되겠죠.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자산이 급증가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어족은 이런 자산 급증가를 만나야지 어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성공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전부터 그 사람은 꾸준히 어떤 공부하고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죠. 돈을 아끼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노력도 하고 뭐 공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거죠. 그러면 자산의 급증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자산의 급증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봤을 때 그럼 한방 노리라는 의미냐? 그건 아닙니다. 한방이 아니라 자산의 급증가라는 의미가 뭐냐면 평상시보다 성적이 잘 나온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식 뭐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연평균 수익률이 20% 30%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노력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럼 자신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가 와요. 근데 거기다 실력까지 있으면 40% 50%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운이 몇 번을 반복해요. 아까 같은 뭐 주식 40% 수익률을 번다 하더라도 이게 두세 번 반복하면 자산이 2배 뛰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산이 급증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최근에 뭐 코로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적 성공 핵심을 찾아보면 뭐냐면 운이 필요하거든요. 당연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운의 시기를 세 개로 나눴는데 운의 첫 번째 시기가 뭐냐면 화랑 정점이죠. 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시기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운이지. 이 운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이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시기.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야 돼요.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해버리면 뭐 실패하는 거죠. 운이가 뭐냐면 운일까지 가는 그 시기입니다. 운일 때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뭐 코로나 터져봤자 주식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꼴 수도 있고요. 그러한 점핑 그러니까 뭐 컨텐츠 점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그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산이 없어버리면 그뭐 2배, 3배 뛸다 하도 1,000만원에서 두세 배 뛰는 것보다는 1억에서 두세 배 뛰는 게 낫겠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인 건 운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운이 어떤 시기에 가지고 계속 꾸준히 뭐 재테크 조금씩 하면서 자산이랑 실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운이 안 터져버리면 그냥 꾸준하게 1차원 함수를 누리고 이게 정말 지루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의 급격한 증가하는 시기를 만나야 됩니다. 운삼이 뭐냐면 어떤 시기에 나는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근데 이 운삼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아마 대부분 다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더 나눠서 다시 보면 운삼은 이 재테크 관심을 시작하는 어떤 옛날의 시기고요. 그 운삼과 운일 사이에 있는 그 실력과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고요. 운일은 자산이 급증가 시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 기간은 어느 정도 몇 년이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이오족 되는데 장애물이 뭐느냐 위에 같은 게 장애물이 뭔지 보면 각각 운을 살펴봤을 때 재테크 3원 재테크 관심이 없는 것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 다 통과했다 보고요. 운 2가 뭐냐 운 2에서 장애물이 뭐냐 하면 실력과 자산 축적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운 1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예, 이 자산 폭발 시기를 만나야 되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 기간까지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계속 재테크와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자산 키우고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지루한 시간은 정말 고난의 행군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실력과 기술은 없어지지 않는데 계속 꾸준히 쌓으면 목돈은 없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돈이 필요해가지고 뭐 목돈 사려져 버리면 이 자산의 폭발 시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또 자산을 못 키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정말 큽니다. 또 자산 급증가 시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해버리면 아무리 뭐 옛날에 뭐 몇 년간 노력했다 그 자산을 키워놓은 것도 다 실력을 날리는 기회를 다 날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이어 주식은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하면 되겠지 그거 안 됩니다. 꾸준히 해도 못 될 수 있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파이어족 준비생을 뭐 사실상 뭐 재테크 뭐 한 사람을 생각하면 조기 은퇴 즉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조기 은퇴를 한 사람들은 모두 할 수 없어요. 대부분 이 운이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의 삶의 방향을 변경하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자식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고요. 어떤 뭐 승진의 목표를 가질 수 있고요. 어떤 다른 활동이나 다른 이직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세상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변경하는 것이 파이어족이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라고 의미할 수 없어요. 그냥 파이어족이 안 한 거지 인생은 실패가 아니야. 인생은 방향은 다 다르니까요. 이거는 실패하고 성공이 나눌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일부 파이어족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데 정말 잘 준비가 됐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장애, 사기, 어떤 뭐 자산을 잃어버리는 어떤 주요 사건이 터져버리면 다 준비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운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조기 은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조기 은퇴한 사람 성공률 어느 정도 될까? 20, 30%에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면 알 수 없죠. 일단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 아주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 30대인 분들도 재테크에 한 30% 이상 노력했는데 10년 이후 보면 40대 평균 자산이 4억대밖에 안 되고요. 예, 그렇게 자산이 높지 않아요. 그 평균 자산입니다. 순자산 하면 3억대입니다. 대부분 이루지 못했죠. 그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 IMF가 1997년인가 8년에 있었죠. 20년 뒤에 이제 50대잖아요. 50대 중에서 파이어족 이룬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살펴보면 됩니다. 꼭 자산이 급증가를 해야 되는가 물어볼 수 있죠. 파이어족 성공하는데 왜 꼭 자산이 급증가를 해야 되냐? 꾸준히 성공하면 안 되냐? 뭐 연평균 7, 8% 해가지고 뭐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하면 안 되냐?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인내의 극치입니다. 정말 노력해 많이 해야 되고요. 극단 전략과 취미생활 없이 어떤 운이 나쁜 경우에 정말 운이 나쁜 경우에 5년,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진짜 운이 나빠가지고 5년, 10년까지 해보면 정신병 걸립니다. 뭐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이오족 되는 건데 그 전에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삶이 황폐해지면서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전략은 2, 3년밖에 안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도 지금 취미생활 즐기고요. 여행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다 했어요. 이거 힘들어요. 이 5년, 10년까지 하는 거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거 하실 분은 3, 4년 안에 주요 핵심 자산을 모아두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거는 1차원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보통 적당한 소득을 가지고 적당한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나쁘지 않은 회사에 다니면서 삶을 워라밸을 즐기면서 조급하지 않은 마음을 하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냥 너 자세 늘어나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경제 위기가 부흥을 인생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기가 더우면 대부분 사람이 자산이 급변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산 급변하기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가능성이 더 커요. 이렇게 공부하고자 뭐 재테크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 제 생각인데 현재 자산 급증가 시기는 끝났다고 봤어요. 저 보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새로운 시기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10년 뒤에 될 수 있고 보통은 뭐 10년 주기라 이야기하니까 뭐 하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도 소소하게 작게나마 어떤 투자 방법은 자산이 급증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투자라는 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맞다 하면 지금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재테크를 잘 모르신 분들, 초보분들의 학교는 장기간 어떤 투자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급격한 어떤 자산이 큰 거, 5억, 4억 그게 아니라 정말 10억, 20억, 30억 하는 거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인생이란 걸 알 수 없어요. 저도 이제 30대고 한데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생각도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의 투자를 꾸준히 하려면 여러분이 긍정적 라이벌을 사귀어야 됩니다. 서로가 공부하고 전달하고 내용을 나누면서 서로 아니 잘구나 이거 잘못
잘했구나.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뭐, 난 이거 잘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식으로 라이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멘토가 좋아요. 멘토가 정말 중요하니까 멘토도 잘 사귀고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끌어줄 수 있는, 혼자 하면 심심해요. 힘들어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재테크는 평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하고 재테크 꾸준히 1차원적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루기 전까지 1차원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할 때 옆에 서 누가 도와주는 라이벌 멘토를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현재 조기 은퇴 성공 바이오족의 특징이 뭐냐면, 2017년 이후부터 어떤 투자 수익률이 급격히 증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게 단순히 운으로 보기 힘들고요. 꾸준히 공부하고 시기를 잘 타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산도 많이 키우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바이오족 다 될 거라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시기도 잘 타야 되고요. 그 과정을 이루는 게 고난 행군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향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성공률도 아주 낮아요. 이미 지금 40대, 50대를 보면 되잖아요. 바이오족 되고 싶으시면 장기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행군을 같이 걸어갈 동반자, 긍정적 라이벌이나 멘토를 사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한번.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바이오족의 한 상을 빠지지 마라.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물건을 사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보통 일찍 계획 세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큰 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